네, 김 소장입니다. 지금 8월 마지막 주죠. 이제 8월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은 9월이고, 그리고 개강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뭐 개강 준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특히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 바로 논문 심사에 들어가셔야 되는 이제 이런 분들은 지금 뭐 거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셨을 텐데, 뭐 그런 생각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불과 어제 이런 동영상을 올렸었죠. 학위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써먹을 거냐 이거예요. 학위 받아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온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과 좀 연결시켜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어저께 이 동영상 올리고 저녁에 또 부산에 계시는 모 교수님께서 그 교수님 지금 이 동영상 보고 계실 수 있는데 또 저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또 다른 교수님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원에 대한 어떤 현실의 입장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논의를 상당히 알게 모르게 현직에 계신 교수님들하고 말씀을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 논주모 대학원이라고 이제 지금 현재 유튜브 멤버십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논주모 대학원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뭐 사실상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뭐 그런 성격입니다. 후원을 좀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원래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한 7년, 8년에 걸쳐 가지고 대학원에 대해서 느끼면서 이런 대학원을 진짜 어디 뭐 소위 말해가지고 이거는 뭐 제 이야기니까 어디 가가지고 거의 망해가는 대학원을 하나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볼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허가 신청서를 내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하나 만들어 볼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지만 허가는 불가능이고 인수도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여지책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유튜브 멤버십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논준모 대학원이라고 어디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이런 거 커뮤니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분들이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논준모 대학원 멤버십 강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저의 나름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말 그래도 이 대학원을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하는 여러 교수님들과 의견 교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오늘 이제 제가 좀 가지고 있었던 대학원과 관련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나름 이런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어제 올린 바로 그 동영상, 이 학위 받아가지고 어디에 써물랐고 하는 이제 이 동영상이 보세요. 이 18시간 만에 조회수 500회를 넘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전문성 있는 우리 같은 연구하는 사람들만 보는 동영상 치고 18시간 안에 조회수 500회?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비슷한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신다면 배경 상황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약간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 대학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석사, 하나는 박사. 여러분은 자, 여기 학부가 있습니다. 학부. 흔히 뭐 대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초중고, 초중고. 그 다음에 뭐 유치원, 뭐 어린이집, 뭐 이런 등등 있죠. 어린이집, 뭐, 등등. 그러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우리가 이거를 어떤 기관으로 생각을 해볼 때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무슨 현재 뭐 교육법상이라든지 어떤 제도상으로 분류된 그런 용어를 떠나서 그냥 느낌 그대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은 이 보육기관. 요거는 여러분들도 얼추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죠. 그 다음에 초중고는 교육기관, 학부 역시 교육기관. 그런데 우리 학부에 들어가면 이제 전공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전공까지도 다 공부를 했는데
대학원으로 올라가서도 또 교육기관이겠나 이거죠. 그래서 저는 대학원은 현재 제도상으로, 법률상으로 어떤 용어가 쓰여 있는지 저는 솔직히 몰라요. 솔직히 모르는데 대학원부터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여기는 연구기관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거꾸로 적은 것 같아서 석사를 밑에다가 적을게요. 뭔가 이제 순서대로 좀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석사, 박사 이렇게 있으면 이 석사 딱 들어가면서도 내가 아직도 뭘 배워야지 한다라는 생각은 조금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사 딱 들어가면 바로 연구. 난 뭐 석사면 연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단 석사, 박사의 단계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석사 때부터 갑자기 막 연구를 하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석사가 보통 2년에서 2년 5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석사는 적어도 연구기관인데 연구기관 안에서 석사 과정 동안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치로 키우는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올린 바로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동영상에서, 바로 이 동영상에서 학위 받아서 어디에 써물랐고 이 동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석사 학위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이 의미가 뭐 나름대로 이제 각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내가 학부까지는 너무 학벌이 안 좋아. 그래서 조금 이제 나름대로 속칭 포장의 의미로서 학벌을 좀 포장한다는 의미에서 석사는 이제 경쟁률이 좀 낮으니까 조금 대학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석사 학위를 좀 받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약간 내가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던 한을 좀 풀지 않겠나라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의 어느 나름대로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절대 뭐 자기가 학벌로 좀 포장을 한다라는 게 정말 뭐 과시욕이 뭐 강하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똑같은 사람 심리는 다 인간이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심리는 당연히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거 빼고 또 어제 제가 또 한 예로 설명드렸던 게 용인대 석사 태권도장, 뭐 경희대 석사 태권도장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 사업의 수완으로 써먹기 위해서 이런 석사 학위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저는 뭐 얼마든지 좋다. 예, 이 석사 학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용처가 있겠죠. 그런 용처가 있다면 석사 학위를 가지고 써먹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다. 그게 뭐 자기 만족이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든 자기 어떤 회사 다니는 데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된다건 뭐든지 좋으면 좋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빼고 대다수의 석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가지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박사 과정을 가기 위한 하나의 자격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박사 과정을 가는 이 자격 조건으로서 석사 학위가 의미가 있다면 저는 박사 과정에서는 들어가자마자 연구 성과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박사 과정을 가가지고 대부분의 이 박사 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 논문 심사 청구 자격 조건 이름 깁니다. 박사 학위 논문 심사 청구 자격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뭐 당연히 뭐 시험도 치고 하겠지만 그 전에 뭘 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학회에 적어도 뭐 한 편 내지 두 편, 어떤 학교는 한 편, 어떤 학교는 두 편, 그리고 특히 또 어떤 학교는 정해진 학회에 내야 돼. 그 학회가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뭐 주로 서울대가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학회에다가 논문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박사학위 논문 심사 청구 뭐 자격 조건을 언제까지 다 갖추어야 됩니까? 보통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보면 한 3학기 정도 되면 이제 지도교수 선정되고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한 3학기 이전에 학회 한두 편은 이미 결정이 나 있어야 된다. 등재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솔직히 이 박사 과정에서 수순대로 밟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학기나 1학기 때 벌써 학회 한두 편이 등재돼야 되는 게 이 순서상으로 맞잖아요. 왜냐하면 3학기 때부터는 지금부터 쇠가 빠지게 박사 논문 준비해야 되거든. 뭐 박사 논문이 장난도 아니고 그냥 뭐 오늘 만들어서 뭐 다음 주에 쓰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박사 과정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학회에다 논문 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들어갈 때 이미 연구를 할 수 있는 실력과 역량이 이미 받쳐져야 된다고. 그거 언제 할 수 있어요? 그거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뭐 한 달 뭐 겨울 방학 동안 할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지. 그거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석사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석사 과정 적어도 2년에서 뭐 2년 뭐 6개월 정도, 2년 반 정도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풍부하게 이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어떻게 도대체 이 석사 과정을 다니시는 건지 제가 그냥 가슴을 치면서 답답할 뿐이에요. 물론 이제 학생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석사과정 들어간 사람이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교육 서비스를 담당하는 학교 측의 잘못인 거지. 학교에서 그 커리큘럼을 마련을 해줬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뭡니까? 어떤 교육 서비스 차원에서 이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각종 뭐 강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강의 안에 그 커리큘럼 그 안에 강의 내용 이런 것들로 적어도 꽉꽉 채워놔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상 석사과정 들어가면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교육. 대학에서 했던 교육의 연장일 뿐이에요. 이러니까 석사과정을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니고 있냐면 그냥 수업 들으러 다니는 거 수업 들으러. 그러니까 전혀 연구 역량이 키워지지가 않는 거지. 뭐 특별히 이제 뭐 연구 역량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 석박 과정 있잖아요. 석박 과정 통합, 석박 통합 과정에 풀타임으로 들어간 이런 학생들 이외에는 연구 역량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석사 과정을 그냥 나이롱 환자처럼 그냥 다니고 갑자기 박사 과정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학회 논문을 써야 되는데 아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분은 박사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시선이 이거 뭐 박사식이나 가가지고 논문 논자도 모르고 이런 게 이제 남의 시선이 따가우니까 이걸 이제 몰래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키기가 싫은 거지. 남한테 배우고 있다, 컨설팅 받고 있다, 자문 받고 있다 이 말도 이제 쭈글 싫어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 잘못입니까? 내가 배우는 데 있어서는 이 무슨 남녀 고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한테서나 다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긴다는 거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면 지식 교류 차원에서 내가 배웠으면 나도 하나 가르쳐주고 이제 이런 떳떳함이라도 있는데 석사 과정 때 거의 놀았기 때문에 박사 과정 가가지고 낭패를 보는 이런 현실이 아닌가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논준모 대학원이 진짜 그런 과정에서 놓쳤던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울 수 있었던 그런 기회비용들을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지금이라도 논준모 대학원 멤버십 가입해가지고 여기에 풍부한 논문과 관련된 강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어디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방학 때 대학에서 이제 특강 같은 거 마련해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만 이 꾸준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것도 이 안에 있는 강좌들의 내용도 뭐 한 번 보고 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멤버십 때문에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 이 강의를 싹 다 봤는데, 그래도 논문을 잘 못 쓰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싹 다 봤다고요? 그거를 3번 정도 더 보세요. 이거예요. 무조건 공부라는 거는 복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되거든. 한번 봤다고 하는 거는 눈으로 본 거예요. 머릿속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재의 시스템상에서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뭐 석사 과정에서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못 키웠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박사 과정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거지. 그런데 지금 당장 논문을 써야 되고 압박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기대치, 자신의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크다고 실망이 너무 커지고 자기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석사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사 과정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수업만 듣고 전공 과목 학부 때 다 했잖아. 근데 무슨 또 전공 과목을 또 공부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과목은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 논문과 관련된 이 역량을 키우는 이 커리큘럼 과정에서 논문 한 편 쓰다 보면은 솔직히 공부하는 양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전공 공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쓸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치면 오로지 논문 스킬만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공하고 있는 그 학문에 대한 공부도 엄청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준모 대학원의 수많은 그 강좌 커리큘럼과 이런 시스템을 사실상 제가 교수님들한테 많이 제안을 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격이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대학원에서도 뭔가 같이 접목시켜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직접 하시든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하더라고. 석사 과정에서는 대부분 수업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그 대학원에서 어떤 그 연구 성과들이 제가 이거 실제로 몇 년 전에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 성과가 특허 추론으로 IP라고 하죠. 특허 추론으로 나가는 건수는 되게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이제 민간 사회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또는 뭐 공공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돼서 받을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로열티 수입이 우리나라 대학원이 되게 작다. 다른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 되게 작다라고 하는 거 보면 사실상 연구를 그냥 건수로 막 쏟아낼 수 있는 능력은 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끌어내는 거는 뭐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게 몇 년 전 제가 분석한 거라서 뭐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왔는데 지금 이 대학에 대한 연구비가 지금 출연년이라고 하죠. 출연년에 들어가는 연구비가 지금 삭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대학원에서 이 연구 용역 과제를 받아가지고 또 뭐 박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00만 원 받고 석사는 뭐 한 13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할 동력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연구할 수 있는 역량도 지금 석사 때 못 키워서 왔는데 지금은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까지, 결정적인 동기까지 사라지게 되면 이게 정말 큰일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뭐 연구 용역 과제까지 받아가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겠지만 대다수의 지금 대학원생들이 닥친 현상은 갑자기 논문을 쓰게 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개강을 앞두고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막 수업만 듣고 뭐 그냥 학교 갔다 왔다 하는 거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셔야 돼요. 현재로서는 그런 커리큘럼이 제가 알기로도 지금 대학원에 아주 자세하게 구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것도 논준모 대학원 저희 유튜브 멤버십 광고 마케팅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또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시스템상으로 지금 저희 논준모 대학원에서 그런 강의들을 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여기에서라도 꾸준히 시간 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연구 역량을 키우시고 갑자기 논문 쓸 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제가 거의 7, 8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절대 아니라는 점. 정말 많은 교수님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고, 제가 또, 지금 끊으려고 하는데 또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또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 교수님들하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수님들도 상당히 공감을 해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는 교수님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학교 안으로 못 들어가요. 다른 교수님들의 방어, 거부감, 이게 상당히 학교라는 울타리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학교 밖에 있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뭐 솔직히 제가 이거 어저께 통화했던 교수님한테 했던 말이지만 저는 땡큐예요. 왜냐하면 학교가 그렇게 자꾸 권위적으로 그리고 서로 자기를 셀프 고립화 시켜 나가면
이 학생들은 밖으로 뛰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저 같은 사람 몸뚱이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땡큐지. 근데 이 담을 빨리 허물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공감하시는 교수님이 실제로 많이 계신다. 뭐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